자, 반갑습니다. 오늘 120차 우리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더 큰 그림을 고향에서 만든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만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만희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술독립군 회원님, 새해에는 복 많이 지으시고 모두 소망하는 일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한 30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토대로 물에 대한 발표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제 과제를 주셨던 게 이제 고향에서 과제를 주셔가지고 고향에 맞는 포커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고향이 만든다. 언급하신 것 마냥 2023년 라스베가스 CES 키워드가 결국에 가서는 헬스케어하고 푸드하고 워터로 방향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 그 수많은 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푸드, 워터. 이것을 토대로 고양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후에는 고양이 물을 만든다라는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던 아바타 줄거리, 아바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거를 활용한 어메니티 창조의 길을 만들고. 여기 합의 공부 좀 해야 돼. 여보세요? 네. 예, 주제는 시스에서 언급이 됐던 네 가지 키워드를 먼저 모아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공부한다 그랬더니 합의도 아빠 같대. 시험이 여기 다른 있네. 분의 아이고. 핸드폰 끄세요. 저 야, 불 끄세요. 이번에 아빠 이번에는 시험 잘 되게 해줘. 어이구. 네, 고향에서 만드는 왜 2023 문을 열어놨어? 고향에서 만드는 새로운 시스의 어떤 주제는 1번 헬스케어에서는 어떤 테마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헬스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물하고 관련된 게 수영이죠. 물에서 하는 스포츠도 다양하지만 제일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수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모두가 거기에 방문을 하고 관광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요. 두 번째는 푸드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여보세요? 네네, 들려요. 저기 음을 제거했다고 화면에 떠가지고 제가 아니, 잠시 드렸습니다. 잘못 눌렀어요. 네네. 모든 음식에는 다 수분의 함량이 들어가 있죠. 물하고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물을 얼마만큼 흡수하고 있고 물이 우리한테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음식하고 연결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소중한 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 물전쟁을 우리가 체험하는 극지 체험이라는 존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이런 1, 2, 3번을 이용해서 요즘 우리가 인구 감소 어떤 세계적인 아젠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서 스타트업 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서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나름대로 준비해 봤습니다. 빗물을 생수로 만드는 기술도 이미 개발이 돼 있고요. 빗물로 맥주를 만들어서 파는 국가도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홍보관, 우리가 물에 대해서 물이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면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지만 물을 잘못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한테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차수판이나 도움드레인이나 여러 가지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리드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리드의 인증을 받아서 물 전략에 대한 행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드 인증에 대한 개념도 우리도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한번 나중에 보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이 고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로 여러 나라로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키드 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해시태그에서 세절프하고 워빌과 함께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엔에서 얘기하는 전 세계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SDGs나 ESG를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주체는 80억 인구가 모두 공유하는 ESG 홍보관을 만들어서 향후 유엔에 등록하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특례시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우리나라에 특별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이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과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공간을 제가 그 장점을 개발해서 좀 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과 호수, 공원의 물 발자국을 공유하고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얘기하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에 그 쓰레기가 모이고 하는 그 원초는 사실은 강에서 작은 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흘러 내려가서 바다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발자국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테드 조성의 스토리텔링은 저는 이 고향의 어떤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출렁다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만들어 갖고 지금은 대부분이 다 출렁다리가 모여 있는 그런 볼거리는 그런 테마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고양시만의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아까 그 물 발자국 중에 여기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한강 제1한강교 중간에서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약 성분이 무지하게 많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세계 137개국에 강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강이 43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서 끝까지 우리가 발자국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 상태는 대강 제가 좀 연결을 시켜 놓은 게 그 바다를 오염시키는 근데 내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쓰레기들을 물이 말할 때는 그들을 다 좀비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보기 싫은 흉악한 좀비들이 없어지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래를 설계하는 지구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향이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돼서 변하더라도 20년 뒤에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지구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면은 지구의 역사겠죠. 강을 4대 그 문명 발상지를 보면은 다 수변 도시, 수변을 끼고 있었죠. 그때는 물로 시설도 좋지 않았고 우선 물이 빠진 상태에서는 어떤 산업혁명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4.0 시대에서도 물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물이 중요하니까 그 물을 어떻게 4.0 시대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형 수변 도시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공부는 평생 공부지만은 그 공부는 반복 교육입니다. 우리가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를 이런 극지 체험이라든지 물에서 즐기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 레저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우리가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빗물 활용 시설이 요즘은 많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빗물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바다에 합류되는 시간을 3일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빗물이 내리면 육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3일 뒤에 바다에 합류하게 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물이 땅에 흡수되고 토지에 흡수되고 어떤 경로로 그 지구의 육지를 수분을 충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바다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빗물은 바다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지금도 많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미국에서도 우리는 수돗물 요금을 낼 때 수도 계량기에서 계산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에서 계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중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빗물이 죄송합니다. 빗물이 막바로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서 바다로 빠지게 되면은 그 물을 다 가금을 한다는 얘기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마당에 잔디가 있으면 포장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은 토지세에서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 빗물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거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테크라는 기술로 물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창직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영국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강가에 공중에서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응용해서 물하고 연결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체험 스토리에서도 그냥 체험이 아니고 테드존이라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강조하던 테드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던 가정에서 있던 사회생활을 하던 제 생각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테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면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T는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E는 엔터테인먼트 재미가 있어야죠. D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테드를 다 모으면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도시 또 오고 그거를 응용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향의 특성이 작은 이런 연못이 작은 수로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용이 가능한 무선 보트 경주를 하든지 종이배를 하든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보통 물을 쓸 때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서 사용하는데 이 물이 여기 있는 수도꼭지는 이게 체험존입니다. 수도꼭지가 한 20개가 있는데 20개가 물이 나오는 디자인도 다 다르고 물이 나오는 양도 다르고 물의 수압도 다 틀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수도꼭지가 별도로 필요 없이 이런 배관 라인에 온, 오프 기능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은 10년 전에 개발이 되어서 바토아가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물 위에 교회가 지어진 것처럼 빗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SG 미래 기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물을 여기에다가 계속 제가 처음부터 SDGs나 ESG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그 ESG는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드라는 말을 다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런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세면기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가 따로 있고 싱크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고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 기능을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요 나오는 로봇 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이 나오는 각도나 방향이나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용도는 다양하죠.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우리가 세면기를 쓸 때 보면 수도꼭지 때문에 그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이거는 내가 필요한 대로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키 높이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허리를 필 수 있게 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IOC라고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가고 특히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 병원에는 대개 이런 시설이 부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눈에 어떤 그 세안 작용도 할 수 있고 물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세안을 할 때 특히 여성들이 피부 관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끝에는 이것이 물 전략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빗물로 만들어서 맥주를 팔고 있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생수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생수를 팔고 있어요. 제가 이 파트너들하고 그 교류를 하면서 10년 전에 한국에서 빗물 생수, 빗물 맥주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 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중지를 했고 언젠가는 기회는 노리고 있습니다. 빗물 관련된 왼쪽의 자료는 이게 독일에 있는 초등학교 아니면 공공시설에 초등학교 애들이 노는 시설에는 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죠. 그러니까 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빗물 활용 시설, 빗물 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빗물 관리의 선도적인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 독일, 미국 이런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ESG를 활용한 물론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한국바토화인데 30년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는 장수 기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바토화라는 회사 이름은 왼쪽에 보시면 베스룸, 토일렛, 워시룸, 레스트룸 지구상에서 화장실을 표시할 수 있는 이름은 다 모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물을 사용하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물을 아껴 쓰려면은 화장실에서 강조해야 되고 화장실에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 와서 오는 도중에 지하철에서 회사 이름을 3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저희 파트너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한 20여 개국 파트너들이 있는데 명함을 주면 한 번 받은 사람은 저희 회사 이름을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 빠진 토일렛 이름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화장실 이름을 다 모았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거를 맞히는 분한테는 원래 제가 평상시에 상을 드리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비행기에는 화장실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는 제가 그 당시에 빼먹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유라시아 원정대가 뒤에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4월 달에 이건 개인 어떤 단체입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브라디보스톡으로 해서 포르투갈 땅끝 마을까지 26개국 86개 도시를 돌아오는 동안 저희가 만들어서 준 친구가 참여했죠. 물론 ESG 이 현수막을 86개 도시 26개 나라를 다 돌리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였는지는 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고양이 연결한다. 요거는 유라시아 원정대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원정대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엑스포도 홍보를 같이 그때 중간에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브루타 방식의 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요. 제가 장충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애들을 수업을 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3년 전이죠. 봉사활동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문 앞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해서 저러고 서 있어요.
제가 물론 동의를 얻어서 사진도 찍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니네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런 식으로 워빌의 방식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저는 봉사활동 시간을 줄 수 있는 인증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그랬냐면요. 설문지에 10개 문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 전략에 대한 자료를 설문지에 답을 해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을 받으면 그거를 5장만 받으면은 2시간으로 공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그 자료를 저희가 줄 거예요. 워빌과 함께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왜 하브루타 방식이 교육이 되냐면은 이 친구들은 설문지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형, 뭐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모든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사실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물을 전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앙케이트 조사하는 자료에 OX만 받아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시간을 대체하니까 재능이 좋은 학생은 뭐 10분, 20분 만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접근이 어려우니까 좀 소극적인 학생들은 뭐 2시간은 있어도 한 장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만들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체험하고 대인관계도 체험하고 이런 물에 대한 그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엮어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 장이동에서 그 어느 학교에서 그 학부모 회의에서 학교하고 합의를 봐서 진행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다시 지금 학교 교육청하고 관련된 그런 그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시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제가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어린이 눈높이에서 워빌과 함께라고 행동을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린이집을 한 구는 제가 수십 개 어린이집을 다 돌아봤습니다. 어린이들한테 물에 대한 그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물 관련 수도꼭지 시설을 했는데 왼쪽에는 아이디어를 누가 많이 쓴 거예요. 이게 닭 모양인데 닭의 벼슬을 잡아당기면 물이 나오고 닭의 벼슬을 밑으로 다시 꺾으면 물이 꺼지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교육을 어디다 응용해야 되는지 제가 의아심이 가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물 나오는 그 끝에 꼭지에 조그맣게 핀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손으로 치면 물이 나오고 손으로 치면 꺼지는 거예요. 한 번 치면 꺼지고 한 번 치면 꺼지고 인터넷에서 원터치 탭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팔도 작고 거리가 있는데 수도 핸들을 만지기에는 너무 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애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겠어요. 지금까지 수돗물을 틀려면 핸들로 올렸다 내렸다고 핸들을 사용했는데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꼭지, 배꼽 같은 꼭지를 사용해서 물을 틀고 잠그고 물론 방향도 자유롭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테드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계속 저는 찾아내고 발굴하고 물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빌과 함께라는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직도 전 세계 우리 파트너들과 공유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워빌과 함께 4꼭지입니다. 이 4꼭지로 창직을 하는데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없는 직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4꼭지에서. 이 4꼭지가 왜 4꼭지냐면 정부에서는 수도꼭지에 계량기 앞에까지만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4꼭지입니다. 주방의 싱크, 세면기, 변기, 샤워 여기에 대해서 워빌의 4꼭지에 대한 그 새로운 창직이나 그 기능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또 ESG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당 100이 아니고 80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인 나라도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워빌의 네 꼭지로 만들어낸 워빌 플랫폼이 워빌 DIY라고 그래서 이 네 꼭지를 우리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DIY라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네 꼭지에 고장이 나면 자기가 집에서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들이 사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교체도 하고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요 워빌의 네 꼭지 교육만 해도 제가 8시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른쪽에는 워빌 우버입니다. 왜 우버냐면은 이 네 꼭지가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그 부르는 사람을 워빌 회원이 우버가 돼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는 그런 재능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이 지금 워빌 밴드에 한 13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워빌의 네 꼭지 DIY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교육도 프로그램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글로벌 워빌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공공시설을 물 네 꼭지 똑같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워빌 플랫폼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신이 사용하는 물을 통제하십시오. 물론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물 전략에 대한 시설 정보. 우리 집에 사용하는 물의 절수가 가능한 것 어디 우리 집에 샤워 시설이 몇 개 있고 뭐 화장실이 몇 개 있고 이런 하나하나 오른쪽에 연결된 것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공유하자고 그랬더니 저한테 1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조건도 그 사람들도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스폰서를 나보고 찾아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스폰서를 찾아내면은 1억을 받고 이 플랫폼을 공유해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식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유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식 플랫폼을 다시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테드형 ESG 접근법입니다. 테드를 활용하면은 ESG든 SDGs든 모든 것이 다 접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술도 볼 수 있고 재미도 있고 디자인도 이쁘니까 이거를 고향에서 시작할 때 이게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종교, 정부 모든 기관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발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도 ESG에 대해서 공부한 지 이제 한 3년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ESG가 빠지는 날이 하루도 없고 어떤 기업도 ESG를 다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를 어떤 걸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이 자료는 무디스가 오픈한 자료입니다. 무디스에서 이 ESG의 15가지 행동 물론 이게 최소일 거야. 뭐 더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술이로 ESG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ESG 행동을 하는데 E1인지 E2인지 S1인지 S5인지 G1인지 G4인지 어느 거 하나를 같이 옆에다 부기를 해서 ESG라는 홍보를 해라. 광고를 하든지 이걸 다 덮어놓고 ESG라고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그 블로그에 보면 있습니다. ESG를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ESG를 한자로 오얏니시를 썼어요. 제가 이시니까 이 다이너스티라고. 제가 제 이름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 이름이 이만휘라고 합니다. 이만희는 신천지 교주고 저는 이만휘예요. 그래서 이자를 갖다 오얏니를 써놓고 이 다이너스티가 시작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제가 일당 100, 저 혼자 하는 ESG 행동이고 저 혼자 하는 워빌과 함께지만은 저는 출발을 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해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토와의 역사는 저는 이 회사를 3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장사를 이렇게 비즈니스를 안 하고 어떤 그 문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그 뭐라 그러죠? 그 보고 이 뒤에 설명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비즈니스를 취미로 하냐고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면서 돈이 된다면 조금 적합하지 않아도 인정을 하고 조금 보기 싫어도 그 제품을 팔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저는 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러니까는 사실 돈은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5년 전 거진 30년 된 거예요. UTS랄지 BTS가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만들어서 홍보하던 현수막도 걸어놓고 전시회에서 쓰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미국에 있는 홈디포 같은 화장실 홈디포를 UTS라고 유나이티드 토일렛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가 만들려고 25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화장실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화장실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철 공사에다가 사당역에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니까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보라고 제가 제안하고 다녔어요. 그 뒤에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거기만 그것까지만 해도 저는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토와는 스토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 지금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절프 세상을 지키는 절수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가 개발한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런칭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절수혁명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상단은 철도공사 그때 철도청이죠. 용산역하고 서울역에 수도꼭지를 다 바꿔서 제가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물값이 워낙 싸고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게 15년 전에 환경재단하고도 같이 했죠. 근데 결국은 채택이 안 됐어요. 그 하단에는 우리 회사의 필라소피입니다. 바토와 필라소피. Focus on Water Saving and Hygiene System. 이게 97년이죠. 제가 중앙일보에 연재했어요. 손일락 교수하고 함께하는 화장실 엿보기.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 글로벌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떤 이런 문화를 많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제목에 보면 재미있는 게 똥을 알면 비극은 없다. 이 손일락 교수가 청주대학교 그 식품학과인가 거기 교수님이세요. 지금은 정년하셨는데 먹는 거에서부터 저기 이 화장실까지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하냐. 여기 아웃풋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쪽에 대해서 그 자료를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콜라보 해갖고 5번 5편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하브루타식의 어떤 물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그 교육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절수나라 가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집에 들어와서 잘 때까지 그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물하고 접근하는 그 라인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찾아가서 근처에 있는 교장 선생님한테 이 교육을 제가 한번 그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교육부에 가서 승인을 맡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포기한 기억도 납니다. 화장실에 물론 우리나라 화장실 물과 화장실의 전설입니다. 뭐 제가 자랑을 하면은 지금 국내 그 굴지의 회사들 뭐 로얄이든 대림이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동 센서 이렇게 디바이스 절수 디바이스는 제 거를 다 카피했습니다. 저는 카피해도 저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그 환경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갖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한테는 물과 화장실의 전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장애인 화장실도 만들었지만 어린이 그 유아용 기저귀 교환 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런칭을 했고
요거는 유라시아 25개국을 돌면서 26명입니다. 33명이 갔다가 일부는 탈락하고 26명이 돌아오면서 26개 나라 86개 도시를 다니면서 제 친구가 이거를 들고 다니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줬어요. 그 많은 사진 중에서는 외국인들도 동참해서 자기들이 이 현수막을 들고 사진 찍은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SDG S 다 포함이 되겠죠. 오른쪽에도 이제 그 유라시아 원정대가 ESG를 홍보하던 자료입니다. 워빌 회원에 가입하시는 방법은 물론 이거를 이제 제 소개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말 그대로 저는 원하도 30years, 30years. 저는 30년 뒤에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이사님. 채팅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채팅이 있죠, 맨 밑에. 채팅, 네네, 예, 채팅 읽으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네. 채팅에 세 분, 예. 아, 맞아요. 아, 이분이, 예. 라보레토리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비행기를 그렇게 타신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아,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네. 지금 대학 교수, 내노라 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ESG 포럼이나 어떤 협회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도 대부분은 제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ESG가 아니고 좀 특별한 KESG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그 활동을 지금도 아직까지 그 열정이 아직 넘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나중에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해시태그를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케이 황산수에 관한 이런 말씀은요. 저는 제가 그 학교에서 준 학위는 없지만은 제가 물박사라고 명예박사 학위를 준다는 분들이 주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먹는 물에 대한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수소수에서부터 알칼리수 무슨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거든요. 제가 에비앙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눠봤어요. 에비앙이 뭐가 틀린가? 뭐가 어떤 차별화된 물을 만들 수 있는가? 제가 답은 하나로 결정을 지어서 제가 그들한테 답을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물을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논문 자료를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 같은 데서 자기가 논문을 올려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고 다양한 경로로 물을 흡수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습도가 40에서 60% 사이에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는 다 다르고 기온도 다르고 식문화도 다르고 다 환경이 달라요. 체질도 다르겠죠. 그 사람들이 매일 에비앙 10개씩 먹는다 그래도 그게 350리터짜리 10개를 먹었을 때 그 효능이 니네들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겠냐. 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아니라고. 자기도 자신 없다고. 그런데 물이 왜 비싸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답은 했습니다. 자기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은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정말 좋은 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인정받는 물을 만들 때까지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기들은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자기들은 부끄럽지가 않대요. 물값이 비싸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황산수 어떤 물이든 사실은 대체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은 내 몸이 알아서 2리터가 됐던 어떤 그 다양한 얘기는 저도 자료는 많이 갖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거는 물론 회장님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해시태그 되어 있는 워빌과 함께 들어가시면은 아니면 네이버에서 뭐 워빌과 함께 치셔도 되고 한국 바토와 치시면은 연락처는 다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그만큼 더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저 회장님한테 예. 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바토와 얘기하는 거 보통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요. 네. 워터리 그러면 딱 되겠네. 아, 네네네. 물 그러면 이만희하고 연결해라. 워터리 네. 이렇게 하면 딱 되겠어요. 그럼 더 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쳐야지만 미칩니다. 네. 어느 일에 30년 미쳐야지만 이게 어느 정상에 올 수 있는데 아직 30년을 더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나이와 건강이 있으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고향 우리 저 물꽃나라 하는 부분에 많이 제가 저 아이디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질문 없으면은요. 예, 회장님 저한테 물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예, 저를 물로 보지 말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물이라는 표현이 예, 저도 처음에 물박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예. 사람들한테 옛날에 우리는 좀 이렇게 하대하는 식으로 아, 좀 의미가 약한 그런 식의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우리 언어가.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하나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워터라고 쓴 거예요. 아, 네. 워터리 딱 이렇게 하면은 쉽게 딱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얼핏 들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재유 총장님, 예, 예, 이만희 박사님 언제나 열정적인데 예, 강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앞서지만 항상 진짜 제가 행복의 최고 단계가 이 설레임이라고 그런다는데 네네네.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ES 경영을 가장 가볍게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워빌과 함께 참여하려면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 된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사업이 설레는 꿈을 잘 이룰 수 있는 한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분 질문 한번 해주시거나 코멘트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물 맞아요. 같은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에 물이 70% 이상인데 물이 없으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거든요. 자, 질문 해주시지 없는 분 있으면 오늘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이만희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